예, 앞에서 search와 insert에 대해서 배워보았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delet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elete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트리 구조에선 특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delete라는 것을 수행했을 때 이 트리에 생기는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트리라는 구조 하에서 우리가 delete를 한다고 일단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노드를 어디선가 하나 없앤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드라고 하는 것이 요런 트리에 있는 하나의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노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0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2라는 것이 없어지는 경우도 3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 경우가 다릅니다. 왜 경우가 다를까요? 예, 맞습니다. 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0이라고 하는 것은 no child입니다. 이거는 0이라고 하면 그냥 없어져도 상관없는 케이스입니다. 이거 0이라는 게 없어지려면 2에서 여기 레퍼런스가 none으로 garbage 값, 즉 막아버리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0을 레퍼런스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트리 입장에선 0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0은 제일 지우기 쉬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 2를 지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는 지금 one child입니다. 그러면 2라는 게 없어졌을 경우에 0이란 건 도대체 얘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만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0은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2가 없어졌을 때 0을 여전히 이 트리 속에 남겨둘 것인가? 0이라는 것을 이 트리 속에 다시 붙여줘야 됩니다. 어딘가에. 그래서 이 차일드를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서 이 트리에 여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여기서 원 차일드인 2와 지로 차일드인 노 차일드인 지로를 지우는 것은 서로 상이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 3이라고 하는 것을 지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two children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 3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이제는 예전엔 2를 지었을 땐 0만 케어해주면 되는데 3이라는 게 없어지면 2와 5 어느 쪽이든 다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 양쪽을 어떻게 하면 다 우리가 남겨둘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또 힘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와 5를 살려둘 수 있도록 어떻게 이 3을 지운 여파를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또 하나의 차일드 하나를 지울 때랑은 또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로 차일드, 원 차일드, 투 칠드런 이것들을 지울 때마다 다 경우가 달라지니 우리는 총 3가지의 딜리션 케이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케이스 1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no children 케이스인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제로 같은 것들을 지우는 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그냥 이 지우고자 하는 no child인 노드를 지우고자 하는 그런 패런트 노드로 가서 그것의 레퍼런스만 이것만 끊어주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끊어주느냐? 요거는 뭐 garbage 레퍼런스나 아니면 none을 넣거나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막아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0을 지우는 것은 가장 쉽다. 이거는 마치 뭐랑 동일합니까? 예, 링크드 리스트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노드를 없앨 때 그때 그냥 여기 레퍼런스를 끊고 다른 레퍼런스랑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레퍼런스랑 연결하는 부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 2가 있습니다. 케이스 2는 케이스 1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원 차일드가 이제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2를 지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2라고 하는 것을 얘가 어떻게든 대체를 해주면 밑에 있는 녀석이 대체해주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3의 입장에서는 2나 0이나 맨 처음에 랩트핸드 사이드를 타고 온 것이니까 0이 위로 와도 0은 3보다 작다라는 규칙을 깨지 않습니다. 깨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2만 없애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2만 없애고 0을 위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올릴 수 있나요? 올리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3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no child를 끊을 때처럼 여기 있는 것을 끊어줍니다.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은 여기 none으로 여기 처리를 했을 텐데 none으로 더 이상 처리를 하진 않고 이제는 여기 하나의 left hand side를 가리키는 레퍼런스가 이제 프리가 된 거죠.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그 레퍼런스를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예, 맞습니다. 그 남아있는 only child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only child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연결해주면은 그러면은 이 규칙이 깨지지 않고 2는 더 이상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2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0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는 물론 0을 가르칠 수 있겠지요. 하지만 2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것과 동일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갈비지 컬렉터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액세스 할 수 없는데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녀석들은 알아서 파이썬이 없애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인 차일드가 있을 때는 갈비지 값으로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one child, only one child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 3가 있습니다. 케이스 3가 있어가지고 이 케이스 3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개의 칠드런을 지우는 예를 들면 3을 지우는 상황이 될 것인데 이것은 좀 복잡한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개의 차일드를 가지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3과 같은 것을 지우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이 3을 지우는 상황에서 두 가지 다른 해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해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일단 이 해법들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노드를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다른 노드를 넣는데 2나 5를 넣으면 될까요? 2나 5를 바로 여기 올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2는 현재 올라가도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는 지금 올라가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하지만 5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5를 올린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구조가 되겠습니까? 0, 2, 5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4, 7이 두 개가 남지요. 지금 칠드런이 두 개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0, 2, 5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고 여기다 7, 4라고 해봅시다. 이거 규칙에 지금 어긋나지 않았습니까? 안 되겠지요. 거꾸로 해볼까요? 4, 7로 해본다고 합시다. 이거는 규칙에 어긋납니까? 여전히 어긋나죠. 여기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5를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2도 사실은 마찬가지. 2도 만약 여기 2.5라는 노드가 하나 붙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녀석을 올리는 그런 식의 차일드가 하나일 경우의 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값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값은 무엇이냐? 이 값은 어떤 값이냐라고 하면은 이 왼쪽 사이드와 오른쪽 사이드의 정가운데에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5는 정가운데 있는 값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5보다는 4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5라고 하는 것보다는 5의 레프트 핸드 사이드 4가 조금 더 이 3의 라이트 핸드 사이드 입장에서는 4가 더 가깝기 때문에 4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말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좀 더 중간에 가까운 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다음 같은 말로 정의가 됩니다. 즉 3을 차일드가 두 개 있다고 했으니 라이트 핸드 사이드, 레프트 핸드 사이드 둘 다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서의 미니멈 라이트 핸드 사이드의 미니멈이 가장 중간에 가까울 것이고 그 다음에 레프트 핸드 사이드의 어떤 게 제일 중간에 가깝겠습니까? 맞습니다. 맥시멈. 맥시멈이 가장 중간에 가까운 값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는 그 두 가지의 해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레프트 핸드 사이드의 맥시멈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라이트 핸드 사이드의 미니멈을 찾을 것이냐 두 가지 방식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이 존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라인을 딱 타고 이쪽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해법은 어떤 것이냐요? 어떤 것인가요? 즉 이게 바로 right hand side의 미니멈을 이용해서 치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3, 2, 5, 0, 4, 7이라고 하는 요 트리를 가지고서 right hand side의 미니멈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서 3에서 right hand side로 일단 가야겠지요. 지울 노드에서의 right hand side로 일단 가서 여기서 미니멈 어떻게 찾습니까? 맞습니다. left hand side, left hand side, left hand side. 계속 left hand side로만 내려가면 더 자꾸 작은 값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right hand side에서의 left hand side. 더 이상 left hand side가 없을 때까지의 노드가 바로 미니멈 값이 되겠습니다. 그 값이 바로 여기서는 4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4를 어떻게 하느냐? 요 4라는 값을 요 위에다가 덮어 써줍니다. 노드를 레퍼런스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카피만 합니다. 여기 있는 4라고 하는 차정값을 그대로 카피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 노드도 그대로 놔두고 요 노드도 그대로 놔둔 것이 되겠죠. 여기서 노드 스트럭처를 엉켜뜨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우리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만 노드 이 트리 스트럭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값만 그대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 하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4가 올라갔잖아요. 이제 오리지널 원래 있었던 4를 없애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4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습니까? 4는 무조건 제로 차일드거나 아니면 원 차일드라는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right hand side의 미니멈이란 말은 계속 left hand side로 가서 더 이상 left hand side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right hand side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원 차일드이고 이것도 없다고 하면 지로 차일드인 것이죠. 투 차일드 가능하면 투 칠드는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left hand side로 더 이동을 해야지 미니멈이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라는 값은 지로 혹은 원 차일드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로 혹은 원 차일드는 이거 없애는 방식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을 적용해서 또 4를 지우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4를 지우는 여기선 제로 차일드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5에서 4로 가는 거 요 하나 또 끊어주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0, 2, 4, 5, 7 이런 식의 트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우는 과정인데 다른 쪽 패스를 타는 방법입니다.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맥스를 찾는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맥스를 찾아가지고서 치환하는 과정일 것인데 자 보면 우선은 레프트 핸드 사이드로 가야 됩니다. 우선은 레프트 핸드 사이드로 가서 그럼 2를 만나잖아요. 라이트 핸드 사이드로 가 맥시멈 찾으려면 이제는 라이트 핸드 사이드로 가야겠죠. 여기서 레프트 핸드 사이드의 맥시멈이니까 요 2로 온 상황에서 맥시멈 찾으면 벌써부터 지금 라이트 핸드 사이드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지요. 그 말인즉슨 여기서는 적어도 요 서브 트리에서는 2라고 하는 것이 맥시멈이 보장이 된다. 그럼 2라고 하는 값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카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리 스트럭처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카피만 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 하에서 그러면은 2라고 하는 노드는 지로 차일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 차일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원 차일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투 칠드는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더 라이트 핸드 사이드로 가야지 맥시멈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근데 없어가지고 여기서 멈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로를 놔두고 여기 있는 2를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없앱니까? 예, 맞습니다. 요 2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 끊고 0에서 이 프리된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바로 1로 다이렉트하게 레퍼런스를 구워주면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0, 2, 5, 4, 7 이런 트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 칠드런을 가지고 있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이 딜리션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선택했을 때는 맥시멈 찾아서 대체를 한다.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선택했을 때는 미니멈을 찾아가지고 대체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인 녀석은 어차피 지로 차일드 혹은 원 차일드일 테니까 그것을 끊어준다. 라는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딜리션에 관련된 코드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너무 폰트가 작고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다 게시를 해놓으니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다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노드의 레프트 핸드 사이드와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찾아봅니다. 찾아봤는데 둘 다 garbage 값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는 무슨 전략을 썼습니까? 맞습니다. 라이트 핸드 사이드의 미니멈을 찾아가지고서 노드 민을 찾는다. 그리고 set value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값을 카피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elet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리컬전으로 딜리트를 하는데 그때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미니멈이라고 정해진 이제 미니멈으로 정해진 그 밸류를 뭐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서 이제 찾아가서 지우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되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두 개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그럼 투 칠드런인 상황은 이렇게 해결이 되겠고 그다음 투 칠드런이 아닌 상황이라고 했을 경우에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널이다. 원 차일드인 케이스가 되겠죠. 원 차일드인 케이스는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지금 널이 아닌 상황이니까 레프트 핸드 사이드의 패런트를 어떻게 나의 패런트로 지금 얘가 커런트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얘가 커런트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이 레프트 핸드 사이드, 널이 아닌 레프트 핸드 사이드의 패런트를 나의 패런트로 이어주고 나의 패런트로 이어주고 또 패런트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런트의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패런트의 여기 패런트 여기 있군요. 패런트의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내 노드의 레프트 핸드 사이드라고 연결을 해주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끊어주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여기서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같다는 뜻입니다. 요 루틴과 요 루틴은 사실은 동치다. 그 다음에 뭐 자식들이 하나도 없는 케이스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하나도 없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냥 끊어버리면 되겠습니다. 패런트에 가리키는 레퍼런스를 끊어버리는 루틴이 이쪽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딜리트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딜리션을 하면서 잠깐 다뤄봤던 내용인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의 미니멈, 맥시멈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딜리션 할 때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니멈,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맥시멈 찾는 것을 하였지요. 그래서 맥시멈, 미니멈 찾는 일들은 우리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미니멈 찾는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트리에서 혹은 서브 트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트리에서 가장 미니멈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 되겠다. 미니멈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가장 작은 값으로만 찾아 나가면 되겠다. 레프트 핸드 사이드로만 가면 커런트 밸류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레프트 핸드 사이드로만 keep moving 하면은 그러면은 미니멈을 찾게 되겠습니다. 맥시멈은 동일하겠죠. keep right hand side를 쭉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더 이상 left hand side가 없을 때까지. 더 이상 right hand side가 없을 때까지 이동을 하면 그러면은 그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을 때까지의 그 값이 7, 여기서는 0, 이 값이 미니멈과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니멈을 찾는다라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Keep following left hand side를 해라. 왜냐하면 항상 smaller value, current node보다 smaller value가 나올 것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left hand side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 그때가 이제 smallest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코드로 구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안 들어왔을 때는 바로 루트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이 노드에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없으면은 그때가 바로 미니멈 값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find min이라는 리컬전을 통해 가지고서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다. 자, 이거 보시면 여기서도 리컬전이 활용되게 되겠죠. 여기 escape 루틴, 여기에 recursive call이 있고
이 레프트 핸드 사이드로만 이 전체 트리의 문제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레프트 핸드 사이드로 이동했다고 하면 요 트리 사이즈의 문제. 요 트리 사이즈의 문제로 점점 문제가 줄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reduced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맥시멈은 미니멈 한 거에 정반대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계속 라이트 핸드 사이드로만 팔로우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라이트 핸드 사이드로만 나가면 되겠다. 그러면은 언제나 large value, current value보다는 더 큰 value가 찾아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때가 바로 largest가 되겠습니다. 바로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 값이 가장 큰 값이 되겠고 구현을 하면은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라이트 핸드 사이드가 더 이상 없을 때 리턴하게 되겠고 이게 escape 루틴이 되겠고 reduce 사이즈의 recursive call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대한 문제, 즉 트리가 이런 상황으로 점점 줄어나가는 상황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reduced 사이즈의 recursive call이 되는 것입니다.